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로 하여금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게 하는 많은 그런 정보들을 주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가지고 와 봤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돌리던 희망 회로와 약간 다른 타입의 희망 회로 소식을 한 가지 들고 와 봤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시세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약간 하락하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제 같이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오스랑 라이코인, XRP 같은 경우는 30센트대를 간당간당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불안한 것이 비트코인이 3,450불대인데 이제 다른 코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3,150불 가게 된다면 코인들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걱정이 됩니다. 안 떨어지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전달을 해드렸었던 소식, 리플사의 중국 진출, 바로 상하이에 리플사의 새로운 지부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그 소식을 전달해드린 후에 이게 알게 된 기사인데, 미국이 INF를 탈퇴하면서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과 이렇게 다시 한번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 전력 INF 조행 이행 중단과 6개월 후 탈퇴를 공식화하자 중국 정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특히 미국이 INF 탈퇴를 계기로 중국을 겨냥해 태평양상에서 핵 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 INF가 무엇이냐? INF는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서 중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을 이런 미사일들의 생산 및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이제 냉전 시대를 종식한 그런 역사적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탈퇴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이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해서 이제 곧바로 반발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을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미국이 사실상 중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물론 상당히 극단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두 나라의 갈등이 심화가 된다. 그러면은 중국 내에 있는 미국 회사들이 이제 좀 불안해질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막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리플 미국 회사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이제 제가 몇 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약간 우려스러운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지금 일단 탈퇴하겠다고 선언만 했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라도 이제 무역 협정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잘 얘기가 되면은 탈퇴를 철회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트럼프가 강수를 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은 것은 아닌가, 이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국제 정세에 관한 소식이긴 한데, 이제 리플사가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도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짧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 XRP가 곧 비트코인 자리를 위협하며 두 코인 간의 싸움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하락장이지만은 방어를 잘 하고 있는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XRP가 시총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국제 송금에 있어서 사용차가 확실한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XRP를 비트코인 2.0이라고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코리 존슨이 처음에 이렇게 불렀었죠. 비트코인과 XRP는 비슷하지만은 XRP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단점을 모두 이미 보완을 한 상태이고 성능은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XRP 비트코인 2.0이라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나중에 XRP를 만들었다고 하죠. 제가 이 부분을,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데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XRP가 비트코인 자리를 위협하게 되면 될수록 반대 세력, 즉 비트코인을 크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마켓캡 같은 경우는 작년 불장 때 XRP가 비트코인을 위협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을 빼버렸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XRP를 아직까지 상장을 안 하는 이유가 이 두 회사 사장 모두가 비트코인 옹호론자입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외에 모든 코인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트위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 시총, XRP 시총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공격을 했었던 그 메사리 리서치 회사 사장 역시 비트코인 옹호론자입니다. XRP가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이제 성장 가능성을 보일수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공격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XRP 홀더로서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메인 소식인데, 이제 시작은 우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XRP 간부들이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던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2017년 리플사의 딜립 라우가 만든 그런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할 우버와 아마존 두 개 다 여기 들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소재를 바꿔서 스프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은 이제 리플사가 XRP 이코시스템 생태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던 스쿠터브룬, 미국 연예계의 마당발이죠. 스쿠터브룬이 XRP 이 스프링 프로젝트에 참여를 합니다. 본인도 투자를 하면서 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SB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SB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버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오기 며칠 전에 이 스쿠터브룬이 이런 그 트윗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좀 어마어마한 일에 착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버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SB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스쿠터브룬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XRP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이다, 세계의 기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쿠터브룬이 최근에 남긴 트윗이 있는데 You are amazing, Ariana Grande. Proud of the entire SB project team. 그래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제 빌보드 차트에 1위랑 4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팝 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리아나 그란데와 이 스쿠터블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대단한 성과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모든 SB 프로젝트 팀이 자랑스럽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리아나 그란데가 SB 프로젝트의 그 일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말만 하면은 이거는 추측이잖아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SB 프로젝트에 가시면은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SB 프로젝트 일원이라면은 나중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이제 그 유명 팝스타들이 나서서 리플 XRP나 SB 프로젝트를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광고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을 기용을 해서 이제 광고를 한다. 그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쿠터브룬 같은 경우는 그 노래하는 비버, 저스틴 비버도 발굴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SB 프로젝트가 언제 제대로 두각을 나타낼지, 그리고 이제 언제 이 사람이 제대로 나서가지고 XRP를 펌핑하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은 그 시기가 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한번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전에 SB 프로젝트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해드릴 때는 스쿠터 브라운이 아리아나 그란데랑 좀 친한 것 같으니까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실제로 팀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전에 몰랐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또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앨런 쇼, 미국의 TV쇼죠. 거기에서 이제 애쉬튼 커처가 나와가지고 리플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큰 금액을 기부를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돈나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자선 공연 또 한번 한 적이 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이력이 있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탑스타 아재들 사이에서는 아니라니까 그란데, 재미없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미국 연예계 쪽으로도 이제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송금뿐만 아니라 이제 TV 매체를 통해서도 제가 펌핑되는 모습을, 미래에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참고로 알아두실 점은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의 공동 창립자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드는 상태입니다. 그가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죠. 그 이름은 보이저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공식적으로 나온 소식은 여기까지이고 이 뒤부터는 찌라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찌라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멈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찌라시는 아마존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마존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한번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리플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 또한 2017년 프레젠테이션에 포함이 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곰돌이 찌라시죠. 곰돌이 찌라시에는 2월 14일에 하트가 그려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곰돌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마존을, 이건 추측인데 아마도 AZ라고 표현을 하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AG라고 표현을 한 것을 사람들이 믿느냐? 그가 AK뱅크가 발표되기 전에 AK를 언급을 했었기 때문이죠. 같은 맥락으로 아마존 역시 AG로 언급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사가 또한 떴는데, CG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암호화폐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NBC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아마존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판매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송금업체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다라고 합니다. 월드 퍼스트라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송금 회사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판매자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미국 쪽 사업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는 미국에 있는 월드 퍼스트 사용자들에게는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거 미국에 있는 사용자들에게만 이렇게 더 이상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존 측에서 뭔가 변동사항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받으신 분이 제가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었지만은 제 시청자 중에도 한 분 계십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그분의 이름은 가렸습니다. 그분께서 남겨주신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분이 아마존 판매자인데 아마존에서 오늘 창고 장기 보관료를 없애고 상품 판매 수수료도 많은 카테고리에서 반으로 깎아준다고 메일이 왔는데, 이제 수수료가 나름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이제 웬일이야 했는데 하필 그 날짜가 2월 15일부터라고 합니다. 곰탱이가 2월 14일을 예언을 했고, 또한 제가 듣던 내부자 정보를 안다고 주장하던 사람도 2월 15일을 계속 강조하던데 그날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편집을 했지만은 어제 또 다른 시청자분께서 이런 답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조만간 아마존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뇌피셜 아닌가요? 혹은 관계사 직원인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뇌피셜일까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적어도 몇 주 전에 댓글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 뉴스도 1월 23일에 댓글에 남겨놓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본인사 직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이 날짜에 지금 온갖 신경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도대체 아마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곰탱이가 말한 이 날짜가 과연 아마존이랑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이제 좀 궁금한데, 제가 이 월드 퍼스트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는지 찾아봤는데, 이제 2019년 2월 20일 이후로는 이제 미국에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라고 날짜를 언급을 했습니다. 2월 14일이나 15일이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여기는 일단 2월 20일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월달,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2월달이죠. 제가 이렇게 재밌게 이런 소식들을 전해 듣고는 있지만은, 제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약간 평소와는 색다른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재밌었죠?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토마토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봐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